샵인샵으로 시작하시면 총 한 300만 원 이하로도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기술적인 점도 있고 내가 계속 해나갈 수 있겠다, 나이를 먹어서도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서 속눈썹 샵을 운영하고 있는 창업 7년차 공보경입니다. 저는 현재 속눈썹 연장, 속눈썹 펌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더 연장돼서 이제 네일, 왁싱 등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서 너무 많은 곳들에서 배울 수가 있고 쉽게 접할 수도 있고 소자본으로 창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진입 장벽이 낮은 분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말에 학원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저녁반에 이제 학원을 다닌다든지 하면서 회사를 다니면서도 배울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아요. 창업 전에는 일반 회사를 다녔어요. 야근도 너무 많았고 힘들었는데 계속 일을 해도 상황이 똑같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걸 찾게 되었고 우연히 이제 시술을 받았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앞으로 기술적인 점도 있고 내가 계속 해나갈 수 있겠다, 나이를 먹어서도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미용 분야 같은 경우에는 각 분야마다 이제 자격증을 딴 다음에 그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허가를 받는 과정이에요. 자격증을 발급을 받으면 구청에 가서 이제 면허증을 또 발급을 받으시면 되고요. 면허증은 우리가 이제 시술을 해도 된다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영업신고, 뭐 사업자 등록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샵인샵으로 처음에 소자본으로 이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1인 샵으로 먼저 창업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샵인샵으로 시작하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가 보증금이나 월세를 이제 줄일 수가 있고 인테리어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샵인샵으로 한번 해보신 다음에 이게 조금 더 자리를 잡아 나가면 1인 샵으로 확장해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샵인샵으로 시작하시면 총 한 300만 원 이하로도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샵인샵 보증금 같은 경우는 100에서 200 정도가 약간 많은 것 같고요. 월세는 한 30에서 60 정도. 집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구비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집기는 구비를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속눈썹 샵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가 많이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시술할 종목의 최소한의 컬, 길이 아니면 로트 이 정도만 가지고 들어가시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재료비는 30만 원 안에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1인 샵으로 시작하게 될 경우에는 보통 이제 보증금이나 월세가 아무래도 샵인샵보다는 많이 오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한 1000에 55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일 크게 드는 비용은 집기나 인테리어 비용이 가장 많이 들 것 같아요. 샵을 선정하는 위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선정을 했어요. 왜냐면 왔다 갔다 출퇴근이 편해야지 제가 몸도 덜 힘들고 그 시간을 아낌으로 인해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손님을 더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가까운 데서 일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많으신 곳에서 하시는 게 좋긴 해요. 왜냐면 사람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고객으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저희 샵 같은 경우에는 회사 단지 근처이기 때문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 편이고요. 아무래도 회사를 끝나고 오시다 보면은 이제 늦은 시간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저희 운영 시간도 늦은 시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1층이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새는 뭐 네이버나 인스타그램이나 SNS로 약간 많이들 찾아보시고 오기 때문에 2층이나 3층, 4층 이런 거는 사실 크게 상관은 없는데 대신에 이제 찾기가 쉬운 곳, 역에서 가까운 곳, 버스 정류장에서 조금 가까운 곳 이런 곳이 조금 좋아요. 왜냐면 이제 위치가 어렵다 보면은 사람들이 찾아가기가 힘들면 안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점심시간에 갑자기 이제 짧게 오셔서 시술을 받고 가시거나 일 끝나고 급하게 받고 가시거나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으면은 이제 샵을 운영하기가 편리한 것 같아요. 저희 샵 같은 경우에는 토탈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수는 18평이긴 하지만 보통 속눈썹 샵만 한다고 치면 한 7평에서 10평 정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네일바를 제외하고 카운터, 대기실, 그리고 시술 공간, 탕비실, 화장실 이렇게 있어요.
누워있는 베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여러 개의 베드가 있는 샵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오픈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게 많아요. 제가 시술을 받았을 때 누웠는데 약간 오픈되어 있으면은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벽을 좀 세웠고, 그리고 뒤에 커튼을 조금 세워가지고 다른 분들하고 볼 수 없게끔 프라이빗하게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소품에도 많이 신경을 썼어요. 제가 소품 중에 이제 신경을 쓴 부분은 등이 조금 예쁘면 분위기가 살더라고요. 그래서 등이 예쁜 걸 인테리어 하시는 걸 조금 추천드려요. 인테리어는 이제 바닥 타일이나 그리고 시공하는 비용, 그리고 가벽, 벽, 천장 이런 부분 해서 한 2,500 정도 들었던 것 같고, 에어컨은 또 따로 이제 2,300 정도 드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소품 비용이 추가로 들었어요. 7평에서 10평 정도의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만 원 중반에서 2,000만 원 정도 드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외부 간판에 비용을 조금 많이 들였어요. 겉에서 봤을 때 예쁘면 들어가고 싶다,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도 저희 간판이 예뻐서 찾아오셨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갈바를 쳐가지고 튀어나오긴 했기 때문에 한 500만 원 정도 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많이 투자를 한 편이고, 보통은 100 후반대의 간판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테리어 할 때는 사이즈를 좀 꼼꼼하게 재봐야 하는 게 좋은데,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가벽을 이렇게 세울 때 가벽의 두께 때문에 이게 좀 좁아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즈 미스를 최대한 안 나기 위해서는 가벽의 센치라던가, 여기가 우리가 직기가 들어갈 이제 공간의 이제 센치라던가 이런 걸 세세하게 재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샵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직기류는 베드가 제일 먼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의자, 소독기, 스탠드, 제습기, 가습기, 트레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1인 샵을 할 경우에는 사실 베드가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을 한데, 만약에 펌 같은 경우에는 동시 시술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2개 정도 있으면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좋으실 것 같고, 원래 규격이 180에서 70 정도의 규격일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공간을 넓게 써보고 싶어서 주문 제작을 해서 175에 65 이런 식으로 폭이랑 길이를 좀 줄였던 것 같아요. 베드를 주문 제작한다고 해서 크게 비용이 추가가 많이 되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눈의 피로도가 덜한 거, 이런 제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니면 속눈썹 샵 전문 스탠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구매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속눈썹 같은 경우에는 시술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온도, 습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을에는 가습기를 돌려서, 여름에는 제습기를 돌려서 일정한 습도를 맞춰야 돼요. 제습기, 가습기를 좀 필수적으로 구매해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소독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샵 영업 허가 받을 때 필수적으로 이제 구매를 해 두셔야 하는 부분이고, 굉장히 큰 거는 필요 없고, 조그만한 걸 사도 이제 핀셋이나 로드 같은 거는 충분히 들어가기 때문에 조그만한 걸 사셔도 되고, 속눈썹 재료 같은 경우에는 가모, 아이패치, 테이프, 전처리젤, 리무버, 글루, 핀셋 이렇게 필요합니다. 가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품이 좋을지 고민이 되실 경우에는 이제 8mm, 9mm, 10mm, 뭐 12mm까지 있는 믹스 제품을 먼저 한번 구매를 하신 다음에 사용을 해보시고, 이 브랜드가 괜찮다 싶으면 그때 컬별로 이제 길이별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전처리제라는 거는 고객분들이 일상생활을 하고 오기 때문에 뭐 먼지라든지 유분이라든지 화장품에 대한 이런 많은 이물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시술 전에 그런 걸 한 번씩 닦아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많이 사용해 보시고 유분기를 확실하게 닦아주는 그런 제품들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리무버는 이제 속눈썹 가모가 붙어 있을 때 이 가모를 떼기 위한 거고, 이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묽은 제품은 눈에 들어가거나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겔 타입보다는 크림 타입으로 조금 더 꾸덕한 제품으로 사용하시는 게 안정성 있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글루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분들은 한 2, 3초 때 약간 경화가 느린 글루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경력자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빠른 글루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핀셋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이가 나가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 가격대가 조금 높으면은 바꾸기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렴한 제품이지만 손목에 무리가 없도록 가벼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속눈썹 위주 카페도 활성화되어 있고, 아니면 오픈 채팅방 같은 경우에도 속눈썹 샵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방도 따로 있어요.
손님은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시술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고민들에 대한 답변도 많이 달리고 집기류나 재료 이런 것도 중고로 사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샵 매물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카페나 뭐 오픈 채팅방 이런 데 들어가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둘 중에 추천하는 거는 아무래도 종합 면허증이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숱이 적은 제품 그리고 저렴한 가격대 이렇게 해서 미끼 상품으로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일단 상담을 할 때 가장 보편적이고 많이 하는 걸 추천을 먼저 드리는 게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